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현입니다. 오늘은 이더넷 케이블에 대해서 생활의 꿀팁 두 번째. 저번 시간에 우리 카테고리의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국제 표준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고, 대역폭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최대 속도는 어떻게 나오냐, 비트를 어떻게 할당하냐, 심선이 몇 가닥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어떻게 본다고 하면 오늘이 조금 더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단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케이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잠시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캣5 같은 경우는 대역폭을 아까 100MHz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캣5e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이제 캣5를 대체하기 시작을 해서, 근데 하지만 이거 대역폭하고 물리적인 구조는 100MHz로 캣5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K5 케이블들은 K5E 사용을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뭐냐? 바로 이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K5에 비해서 크로스토크의 특성이 좀 더 개선된 걸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캣6인데요. 캣6 같은 경우는 캣5E보다 크로스토크 특성이 더욱더 개선이 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역폭을 250MHz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캣5E보다 또 캣6가 더 크로스토크 특성이 더 좋아진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캣6A인데요. 요즘 이제 대세가 되겠죠, 그렇죠? 점점 시장을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 캣6A 같은 경우에는 무려 대역폭을 이제 250MHz에서 이제 500MHz로 더욱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캣8인데요. 캣8은 무려 2GHz의 대역폭을 갖고 있고 차폐가 필수적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그 수요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요즘의 대세는 6나 6A고 6A는 계속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쓰고 있는 집에서 인터넷 설치할 때는 대부분들은 이제 5E가 많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캣5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26AW만 요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되는 케이블들이 아마 집에서 인터넷선 딱 보면 될 그 두께 24에서 26AW를 사용하고 있고요. 캣6 같은 경우 이것처럼 이제 20에서 24 그 AWG처럼 이렇게 좀 더 굵은 걸로 있는 것들이 지금 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캣6 같은 경우에도 5m 이내 짧은 것 같은 경우 이렇게 24 정도 AWG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거의 100m처럼 아주 긴 거리를 이렇게 내가 공연장이나 이렇게 하셔야 될 분 있잖아요, 그죠? 단테 같은 거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어떤 22AWG 정도의 그 굵은 케이블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단방향으로 4가닥, 총 이제 트위스트 페어니까 총 8가닥이 이렇게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E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트위스트로 되어 있죠. 트위스트 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캣6가 되면 아까 지금 속도가 아까 올라갔다 그랬죠. 속도가 올라가면서 크로스토크를 줄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줄이기 위해서 뭐가 있냐? 탁 잘라서 보면 가운데가 열십자, 이게 스플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십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방들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이 4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요거 이렇게 구분하는 이렇게 선이 이제 스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얘가 들어간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신호가 일로 넘어가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토크가 되는 걸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케이블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실드는 안 돼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실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스프라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라는 게 중요하고, 내가 궁금하면 확 잘라보시면 가운데 안에 이거 무슨 물렁뼈 같은 게 들어있네. 그러면 이게 스플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여기도 이제 스플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6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아까 더 많이 이제 대역폭을 더 많이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꽈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캣8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이제 선에다가 이렇게 포일드 되어 있는 트위스트 페어 FTP 구조로 차폐가 돼가지고 있죠. 포일딩이 돼가지고 각각의 선에다가 차폐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딱 보더라도 이거 좀 있어 보이네. 각각에 대해서 차폐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토크 영향을 더 많이 없앴다. 그러면 속도가 좀 더 크로스토크 양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기본적으로는 얘는 크로스토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저속용이고, 얘가 스플라인이 있으면 그래도 크로스토크 양이 좀 줄어들 수 있겠는 걸 각각에다가 이제 쉴딩을 하면 크로스토크 양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걸로 고속에 적합한 어떤 포맷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K5나 K6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바깥에 이제 실드가 이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실드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실드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가 이렇게 전자기파가 들어왔을 때 신호가 유입을 이렇게 차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심해야 될 때는 각각의 기기들이 바로 그라운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문제가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그라운드 루프가 형성되는 문제가 생겨서, 근데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보면 그냥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실드가 돼야 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단 조건이 기기가 이제 그라운드 문제가 없어야 돼. 그라운드 문제가 없다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실드 있는 걸 추천해주는 나라도 있고요. 아예 그냥 그라운드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그라운드 거 무조건 생겨. 그래 아예 실드 하지 마. 뭐 이런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근데 무조건 이거 실드 있는 거 써야 되는 거 그냥 책에서만 배운 이론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점은 꼭 이해하시고,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디지털 이론은 전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약간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날로그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케이블에서 보면 이렇게 슬래시로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이게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전체를 이렇게 대한 부분이고요. 케이블 외부 차폐 형태가 되는 거고, 슬래시가 뒤쪽 부분은 각 스위스트 페어의 차폐 형태 순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U라는 말은 unshielded, 그러니까 차폐가 안 된 거죠. 그냥 딱 선이 바로 보이면 unshielded and twist 페어가 있는 거고, 이 바깥에도 또 unshielded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팎으로 실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unshielded twist 페어인데, 각각은 unshielded and twist 페어인데 바깥에다 이제 포일이 돼 있는 거죠. 그죠? 포일 실드가 돼 있다. 제일 싸구리 이제 실드가 돼 있는 경우 이렇게 표시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있잖아요. 포일 형태의 트위스트 페어인 거죠. 실드가 돼가지고 있고, 하지만 바깥에는 언실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포일드 된 트위스트 페어지만 바깥에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포일이 하나 더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포일드 된 트위스트 페어인데 바깥에 있는 실드, 이거 편조 실드가 들어가가지고, 편조 실드라는 말은 이렇게 얇은 이게 심선들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돼 있는 실드, 이런 같으면 좀 두껍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두껍게 되는데, 이 포일드 실드를 시킨 그 트위스트 페어를 사용해주고, 바깥에는 포일드 넣고 실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극강의 실드를 자랑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그래서 속도가 좀 더 좋아지는 형태가 있지만, 가운데서 여러 형태에 따라서 내가 실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갈수록 무조건 좋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실드가 되는 거에 이제 실드가 되어 있는 요 같은 경우에는 뭘 걱정해야 되냐고 하면 바로 이제 각각의 기기가 그라운드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설명이 주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어쨌든 특히 케이블 위주로 오늘 설명했지 않습니까? 케이블이 뭐가 있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네가닥선이가 트위스트 페어로 꼬아져가 있는데, 네가닥선이 있었고, 이 네가닥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실드를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체를 실드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 있었고요. 촘촘하게 볼수록 좀 더 고속화되어 있는 게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가운데 스플라인이라는 이렇게 물렁뼈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크로스토크를 줄이는 그런 구조가 있을수록 유리하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보는 이런 단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